김광수 의원 돌아오셨네요, 이분. 아니, 이 양반은 원래 오려고 그러던 날보다 하루 땡겨서 왔대요. 기자를 피하려고. 기자들이 진치고 있을까봐. 아이 참 꼼수들 진짜. 자, 김광수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김광수 의원스러우신 분 찌라시님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명석해 보이는 마차님이 하십시오. 아, 의원님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소감할 말씀 해주시죠. 뜬 눈으로 지쳤습니다. 이번 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를 떠나서 여야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원룸에서 실제로 폭행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힐 수 있도록 이번 사건으로 이제 제가 그 국민의당 도당위원직도 내려놓고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이제 지방과 국회의원 20년 가까운 정치 생활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시간이 가질 거거든요. 아울러 뭐 경찰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요 실체적 진실 요거 잘 써주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뭘까? 진짜 많이 쓴다 이 말을. 다음. 그러면 사건 초기에 국회의원 신분을 왜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아, 그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는 또 왜 안 받았다고 하셨는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나는 가끔씩 이런 게 웃겨요.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할 거면 아예 안 할 거면 아예 그냥 가고. 근데 꼭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하는 건 밖으로 까기가 좀 무한한 상황이었던 거지. 푸른 나무 띠떼기. 이게 언론한테 이게 뱉어버리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다음 계속 질문하는데 계속 답이 없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건 당일 오전에 왜 원룸에 다시 찾아갔는지 말 맞추기 의혹이 있는데요. 점점점. 이거 속마음 인터뷰를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 그 아줌마 입을 못 막으면 내 지금 정치 생명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안 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급하게 찾아간 거지. 원룸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해당 여성이 남편이라고 불렀는데 두 사람 관계가 정확하게 뭡니까? 점점점. 근데 내가 거기서 뭐 하는지 봤어? 내가 남편으로 있었는지 거기에 말 그대로 선거운동원으로서 업무를 받는지 모르잖아. 그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그래?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인으로서 의원직 사퇴 의사도 있습니까? 당연히 사퇴해야지. 답 안 했거든. 남들이 보면 진짜 이렇게 답한 줄 알겠네. 점점점. 속마음. 당연히 사퇴해야지. 근데 경찰 조사 사실로 안 드러난다. 그럼 안 해도 되지? 언론에서 바라보는 사건과 의원님이 보는 사건이 다른데 원룸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찰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점점점 이미 다 없앴지롱. 너무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건은 김광수 주장대로라면 미담이잖아요. 그렇죠. 미담. 예, 우울증에 빠진 선거운동원을 새벽 2시에 가서 구해준. 오빠 나 우울해. 야 이년아 우울한데 왜 칼은 들고 설치냐.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언론사와 했는데 자숙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계음으로 넣어놨잖아요. 미담인데 왜 자숙을 해? 열심히 활동하셔야지. 논리 알려야지. 미담인데 도당위원장직은 왜 내놓아?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이제는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척보면 압니다. 이건 뭔지 사건 그렇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견적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어 이래. 이건 견적.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진실 공방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이 50대 여자분과 말을 맞췄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김광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건의 진실은 초반에 있어요. 폭행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신고했다가 첫 번째고 주민들의 증언은 딱 하나예요. 부분 줄 알았다.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아무리 부정해봐야 사람들한테는 경찰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문제는 누가 그랬잖아요. 미국으로 턱겼네 안 들어온다고. 그럴 일은 없지. 국회의원직이 있는데 들어와서 뭉개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현주 보좌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뭉개고 가고 계속해서 센 발언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까지 나가서 오, TV 토론까지 나오더라고. 그 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원룸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여져서 그 사람이 계속 회자가 될 테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 남구
회칼 난동 사건 의원처럼 지방에 가면은요 우리 쪽 세력이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저질들 많습니다. 새누리당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새끼들 엄청 많아. 그런 의미에서 김광수 의원 같은 사실 이 사람 지역 토호 세력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오거리파 그 부장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 거기에서 사실은 어. 그날 그 병풍 사건 들러리 병풍 친 날 조폭들이 거기에도 연루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진 같이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토호예요. 지역 토호인데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기다 감히 민주 개혁 세력의 이름을 얹어? 이현주, 김광수. 마치 말 한마디 해주세요. 내려. 그렇지. 여기서 내려라 이거야. 아 그거였어? 광고의 카피거든. 아, 역시 바지. 나는 한마디로 할 수 있어. 빼. 뭘 빼? 차 빼. 뭐 이런 거죠. 사실 한심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예상. 일단은 그 아파트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인이 누구냐? 이게 혹시나 전세나 월세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이거를 먼저 밝혀야 될 거고요. 네,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신고한 거냐? 아, 그 첫 번째부터. 첫 번째는 김광수 이름으로 안 됐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라 어떻게든지 김광수가 등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쫀쫀해갖고 이게 이제 믿지를 못해. 예, 믿지를 못해서 자기 이름으로 했거나 근저당을 몽땅 잡았거나 한번 털어볼 저기가 있어. 내가 봐서 요거는 분명히 치정도 있지만 재산 관계하고 연관된 게 있어.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아니 서드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세컨드 말고 서드. 아니 그 서드인데 왜 그 아파트를 안 옮겨주냐 내지는 왜 그걸 자기 명으로 안 해주냐 이것 갖고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 사건이 김광수 사건이 경찰에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결론을 내기가.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해야죠. 그래서 한밤중에 한밤중에 침입을 해서 칼을 들고 해서 있었는데 근데 침입을 한 게 아니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야. 아니야 자, 따고 그럼 들어간 거야. 문 열고 들어가 보니 부엌에서 배에 칼을 대고 자해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단 아니, 말이야. 그러니까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라 비번이나 열쇠가 그렇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그러니까는 거지. 주거 침입도 아니야. 자 봐요. 아주 이 법리적으로 따져야 돼. 더군다나 그 집이 자기 명이면 더더욱 주거 침입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애인 관계면 주거 침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범죄 혐의는 뭐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여성분에게 50대 여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느냐. 당연히 했지.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데. 근데 여자가 말을 맞추고 소취하거나 아니요 맞은 일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죄가 돼버리는 거야. 이 김광수는 고객 근데 자해네 자해. 자해. 자기가 자기를 때린 거네. 우울증 때문에 자해하는 걸 뜯어 말리다가 손 빈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게 법 적용하기가.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밝혀져서라도 그 여인이 그 피해에 합당한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얘가 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김광수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게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신문 기자나 언론한테 물어봤대요. 왜 김광수 기사는 안 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걔네들 한 게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씨발 언론이냐고. 어? 국회의원이 폭행 사건과 치정 이런 것들이 얽힌 사건인데 한국적 문화가 그런 건 있어요. 정치인들 원래 그러려니 이번에 그 주진우 기자도 뭐 이명박의 헌혜자 하나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네, 눈째지네. 아이, 그거야? 눈째지나. 야, 눈째지나 아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약간 눈 감아주는 풍토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분들이 꼭 장관, 총리, 청문회 나와 그런 도덕성을 논한단 말이야. 나 그래서 열받는 거야. 되게 웃긴 게요. 우리 그 미국의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의 그 루인스키 그 사건 보세요. 그거는 별거 아니야 사실. 그거 아주 그 내밀하게 사적인 영역이거든. 물론 공적인 건물 안에서 그랬다 그러지만 그거 갖고 막 탄핵을 한다 막 난리 뽁대기를 쳤거든요. 이건희 회장은 뭐 6명씩 불러서 500씩 주고 하던 게 그건데. 그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클린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아니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 기자들도 신문사 이거 이번에 그 삼성에다가 그 문자 보낸 거 보니까 그 언론사 애들도 뭐 비슷한 짓거리들을 다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도 그 전주 MBC의 그 임상훈 기자라고 이 양반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있거든. 그 사람이 과거 그 오거리파 관련해 갖고 연관된 기사도 추적해서 냈고 이번에도 제일 먼저 이 기사를 중앙에 송고해 갖고 이걸 공론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덮어졌어. 그러네. 지역 언론이나 경찰들은 그 사람이 배지 흔들고 대충 이거 덮어줘 했으면 끝났을 일이었다고. 아니 사실 그런 시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갑까지 차고 체포가 된 건데 현장 풀어줬잖아, 체포가 되는데 예. 풀어줬잖아요. 나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풀어줘서 그 다음에 그 여자네 집에 다시 가가지고 뭔 짓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묻힐 뻔한 일이었던 거네요. 지역에 가면은 그런 게 심하죠. 지역에 내려갈수록 거의 국회의원은 거의 자기 지역 국회의원 왕이지 왕. 근데 그게 그런 실체를 모르니까 당선시켜준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 근데 실제로 이게 알려지고 또 만약에 지금 분위기대로라 그러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단 한 명도 당선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또 선거의 또 핵심 전략을 다루었던 또 그 당시 메인 브레인이었잖아요. 그 안철수의.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잘 조사하시고요. 자숙하시고요. 얼마나 읽는지 좀 봐야겠어요.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이신 바로 김광수 의원님 네, 존경합니다. 꼭 그 용감한 시민 표창 받으시기 바래요. 있도록 이번 사건으로 이제 제가 그 국민의당 도당위원직도 내려놓고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이제 지방과 국회의원 20년 가까운 정치 생활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시간이 가질 거거든요. 아울러 뭐 경찰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요 실체적 진실 요거 잘 써주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뭘까? 진짜 많이 쓴다 이 말을. 다음. 그러면 사건 초기에 국회의원 신분을 왜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아 그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는 또 왜 안 받았다고 하셨는지 들었고 해당 여성이 남편이라고 불렀는데 두 사람 관계가 정확하게 뭡니까? 점점점. 근데 내가 거기서 뭐 하는지 봤어? 내가 남편으로 있었는지 거기에 말 그대로 선거운동원으로서 업무를 받는지 모르잖아. 그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그래?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인으로서 의원직 사퇴 의사도 있습니까? 당연히 사퇴해야지. 답 안 했거든. 남들이 보면 진짜 이렇게 답한 줄 알겠네. 점점점. 속마음. 당연히 사퇴해야지. 근데 경찰 조사 사실로 안 드러난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언론에서 바라보는 사건과 의원님이 보는 사건이 다른데 원룸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찰 측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점점점 이미 다 없앴지롱. 너무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건은 김광수 주장대로라면 미담이잖아요. 그렇죠. 미담. 예, 우울증에 빠진 선거운동원을 새벽 2시에 가서 구해준. 오빠 나 우울해. 야 이년아 우울한데 왜 칼은 들고 설치냐.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언론사와 했는데 자숙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계음으로 넣어놨잖아요. 미담인데 왜 자숙을 해? 열심히 활동하셔야지. 논리 알려야지. 미담인데 도당위원장직은 왜 내놓아?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이제는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척보면 압니다. 이건 뭔지 사건 그렇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견적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어 왜 이래. 이건 견적.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김광수 의원 돌아오셨네요, 이분. 아니 이 양반은 원래 오려고 그러던 날보다 하루 땡겨서 왔대요. 기자를 피하려고. 기자들이 진치고 있을까봐. 아이 참 꼼수들 진짜. 자, 김광수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김광수 의원스러우신 분 찌라시님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명석해 보이는 마차님이 하십시오. 아 의원님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소감할 말씀 해주시죠. 뜬 눈으로 지쳤습니다. 이번 일로 사건은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를 떠나서 여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원룸에서 실제로 폭행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힐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나는 가끔씩 이런 게 웃겨요.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할 거면 아예 안 할 거면 아예 그냥 가고. 근데 꼭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하는 건 밖으로 까기가 좀 무한한 상황이었던 거지. 푸른 나무 띠떼기.
이게 언론한테 이게 뱉어버리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다음 계속 질문하는데 계속 답이 없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건 당일 오전에 왜 원룸에 다시 찾아갔는지 말 맞추기 의혹이 있는데요. 점점점. 형 속마음 인터뷰를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 그 아줌마 입을 못 막으면 내 지금 정치 생명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안 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급하게 찾아간 거지. 원룸에 수시로 드러나